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질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입안이 자주 흐는 베체트시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부르트는 분들은 흔히들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베체트 병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체트 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이 베체트 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196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에 그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체트병 하니까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이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궤양이나 또 이제 생식기 궤양, 눈의 염증과 피부 병변을 주증상으로 하는 일련의 증후군으로서 안구 생식기 증후군 또는 피부 점막 안 증후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1937년 터키 피부과 의사인 훌루시 베체트가 입안과 생식기 주변의 궤양과 눈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학회에 보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베체트 병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병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히포크라테스에 져서 에피데미온에서 베체트 병과 유사한 병을 기술한 바는 있습니다. 이 베체트 병의 진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한방에서는 이 베체트 병을 호흡, 음식창, 묘환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체트 병은 뚜렷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한 수치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종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베체트 병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발성 구강궤양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래 네 가지 병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재발성 생식기 궤양이고 두 번째는 안질환입니다. 전방포도막염, 후방포도막염, 망막혈관염. 세 번째는 피부질환인데 결절성 홍반 그리고 구진, 농포, 여드름과 같은 그런 질병.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 과민 검사 양성입니다. 팔 내측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48시간 후에 주사 이후에 농포가 생기면 양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강궤양을 기본으로 하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베체트 병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체트 병은 잘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체트 병은 터키나 그리스, 이탈리아, 레바논 등 지중해 연안국과 중동 지역과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등 극동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과거에 동서교역의 통로였던 비단길을 따른 분포이기 때문에 일명 비단길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베체트병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5만 명 정도이고요. 연령별로 본다면 20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많고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주 입안이 허는 분들은 베체트병인지 한번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체트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동의보감에서는 이 호흡증의 원인을 중병을 앓고 난 뒤에 위와 장이 허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습열, 기허, 혈열, 즉 몸에 불필요한 열이 넘치고 그 열을 제어할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혈관이나 점막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만 일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적 분포로 미뤄봐 가지고 유전적, 인종학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나 음식,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등에 의해 가지고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베체트병은 전염이 되는 병인가요?
일부 사람들은 몇몇 국소적인 증상들 때문에 베체트 병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베체트 병은 전염성이 있거나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체트 병의 증상인데요. 베체트 병의 가장 초기 증상은 이 구강궤양으로 관찰되는데 필요할 때 입속이 헐고 부르트는 흔한 증상으로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인은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구강궤양과 함께 생식기 궤양, 피부염이나 피부 결절, 눈의 염증이 주된 증상이고 그 외에 관절염이나 소화기 증상, 혈관염 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베체트 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요법은 제일 먼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체트 병의 악화 요인은 긴장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이기 때문에 평소에 입안이 자주 허는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술과 담배죠. 지나친 음주는 간을 손상시켜서 간의 혈액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 나쁜 물질이 쌓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혈액이 당연히 탁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잘 감염이 되고 피부에 상처가 생겨도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안에 궤양이 있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궤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절대 금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안 좋습니다. 단단하고 맵고 짠 음식은 입안의 궤양을 자극해 가지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베체트 병에 걸리면은 피부, 점막 어디든 궤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하면 좋은 이유는 비타민 C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궤양과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D도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 베체트 병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궤양 부위는 비누로 씻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생식기 궤양은 한약재 고삼 사상자 40g에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이제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궤양이 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베체트 병의 예후를 한번 살펴보면은 베체트 병은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구강궤양이 생기면은 맵거나 짠 음식을 먹을 때 고통스럽고 심하면은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 가지고 영양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포도막염이 생기면 환자의 20% 정도는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베체트 병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생지향 당귀 감초차가 있습니다. 생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음기를 보충해 주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뛰어나고 당귀는 몸에 보혈을 시켜주면서 상처 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는 효능이 있고 감초는 몸에 원기를 보충하고 기력을 생기게 합니다. 물 1000cc에 생지향, 당귀, 감초 각 20g 정도씩 넣고요.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면은 일단 건더기는 건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한 3티스푼 정도 넣고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베체트 병에 좋은 한약 처방은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치료는 혈액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사물탕, 흔히들 우리가 숙장, 당귀, 청궁, 작약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탁해진 혈액을 해독, 소염시키는 황련 해독탕, 그러니까 황금, 황련, 치자, 황백입니다. 이것을 합방한 해독 사물탕을 기본으로 해서 처방을 하는데 이 해독 사물탕은 일명 온청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구강과
음부궤양이 심할 때는 이 온청음에다가 신미패독산을 가미를 하고요. 또 눈 증상이 심할 때는 온청음에다가 세간명목탕이라는 처방을 가미를 하는데, 이 세간명목탕은 눈과 관련된 염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할 때는 온청음에다가 계지2월비 1탕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방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흔히들 볼 수 없는 베체트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